네, 레이커스가 개막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 그 중심이 이제 그 앤소니 데이비스가 1옵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JJ 레딕의 그 감독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JL이 시스템을 좀 잘 만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두 경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공격이 좀 잘 되고 또 수비 역시도 어떤 시스템이 있고 또 이 뭐랄까 좀 잘 안 될 때 이제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LA 레이커스가 어쨌든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경기를 한 팀이 그렇게 또 약팀도 아닌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그리고 피닉스 선즈였기 때문에 LA 레이커스의 초반 경기력을 보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LA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기록지는 조금 뒤에 볼 거고요. 우선 경기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셔엄 파월이라는 기자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뭐 어떤 조금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첫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개 단어가 이제 NBA 시즌 이제 첫 시작하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경기 보고 실제 뭐 이 팀의 뭐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82경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어 레이커스가 굉장히 이제 좀 충분한 팀인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두 경기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원래 평가받기로는 이제 한 9위 뭐 요 정도 10위 플레이인 정도 할 거다 했는데 막상 이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모두 이겨버리니까 레이커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바뀌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 굉장히 괜찮은 서부 지구의 그 우승권을 다투는 그런 팀들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었고, 그리고 어떤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순간, 그 경기 48분 중에 어떤 순간에 이제 굉장히 음, 스코어링 런을 하고 경기를 지배하고 수비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이제 강팀의 면모를 좀 잘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어제 한국 시간은 어제죠. 어제 이제 선즈를 이겼는데 이게 이제 팀버울브스에게 개막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 선즈와의 경기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그 승리만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 초반 이제 그 결과가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좀 기대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약간 긴장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앤소니 데이비스는 건강하고 이제 뭐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22번째 시즌인데 딱히 그렇게 이제 뭐 에이징 커브가 급격히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가 사실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를 이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2점을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22점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경기 어떤 순간에 22점을 뒤졌는데 그 부분을 뒤집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팀이 어 릴렌틀리스 그러니까 이제 뭐 포기하지 않고 약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고 그런 이제 뒤집는 이런 팀들이 보통 강팀이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특이한 건 이제 2010년 11년 이후 처음으로 시즌 개막하고 2연승을 달렸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 5가지를 또 살펴보면 레딕이 어쩌면 감독직에 준비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레딕은 그냥 그 감독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일반인과도 같았죠. 그래서 뭐 슈퍼모델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슈퍼모델을 해도 될 만큼 뭐 훤칠한 외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딕이 처음에 이제 LA 레이커스 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걱정은 좀 많았죠. 하지만 이제 JJ 레딕이 뭐 굉장히 경험 많은 코치처럼 지금 일 처리를 잘 해낸다는 거고요. 팀이 이제 상당한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이제 좀 선수 간의 끈끈한 그런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 그리고 뭐 이게 끈끈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모이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레이커스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레이커스가. 왜냐하면 두 명의 큰 슈퍼스타가 있고, 또 르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리그를 대표하는 진짜 넘버 탑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경기력을 떠나서 탑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 어떤 경기 순간을 거의 좀 책임지는, 그때 이제 르브론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레이커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전체 이제 스타팅 파이브 플러스 벤치 멤버들이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가만 서 있거나 이런 모습이 없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공격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만큼 감독이 잘 이식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이 잘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점수 득점 분포 역시 뭐 예를 들어 뭐 르브론하고 제임스는 30득점 이상인데 딴 선수들은 뭐 겨우 10득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잘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선수들, 르브론하고 AD에 지원하고 있는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오스틴 리브스, 뭐 하찌무라, 러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목적 의식이 뚜렷해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지금 경기를 이제 그 피닉스 경기를 이긴 거는 이제 JJ 레딕의 그 수비 전략을 이제 믿었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타입의 경기였다고 데이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22점 뒤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뭐 신뢰가 이제 그때 이제 감독과 선수들 간의 신뢰가 그 22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에 비집고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감독이 나서 가지고 하프타임 때 괜찮다, 진정해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선수들을 잘 다독이고 어떤 그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고요. JJ 레딕이 패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선수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선수들이 이제 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그런 장면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장이 잘 뭐 이렇게 진정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리드를 잡았고, 우리 이제 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뭐 이런 모든 어떤 LA 레이커스 팀 자체가 JJ 레딕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비스는 데빈 부커를 압살을 했는 거고요. 이 경기에서는 압살을 했다는 거고요. 오프 더 드리블 상황에서도 이제 움직임 이런 걸 잘 잡았다는 거고, 그리고 슛도 이제 3점 슛을 7개를 던져서 5개를 성공을 했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성공률이었고, 전체 득점도 26득점을 했으니까 르브론하고 AD가 있는 상황에서 26득점 뽑아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스틴 리브스가 특히나 엄청난 이제 어떤 재능이 있는 그리고 경기에 잘 녹아드는, 그리고 류이 아치무라도 역시 좋았다는 거고요. 두 경기 역시. 그리고 벤치도 생산성이 좋았고, 리브스에 대해서 이제 레딕이 한 말은 본인이 이제 리브스가 이제 좋은 플레이어라, 좋은 선수라는 건 알았다는 거죠. 이 그 LA 감독직을 맡기 전부터.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이제 그 칭찬인데, 그 리브스가 이 정도로 잘할지는 뭐 몰랐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 잘하는 그런 선수다. 라고 또 굉장히 선수에게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비스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경기 연속 데이비스는 이제
공격에서 파워 소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될 수가 있고요. 35득점을 했습니다. 선즈를 와의 대결에서 이 개막전에서 36득점 했죠. 36득점 이후 35득점. 데이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뭐 전성기를 살짝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이적으로. 근데 이제 또 굉장히 또, 어떤 제2의 전성기 같은 모습. 예, 이제 뭐 아직까지 경기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좀 더 봐야겠죠. 공격적이고 뭐 압도적인 힘 뭐 이런 거 있고요. 데이비스는 옵션 A죠, 지금. 예,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데이비스한테 일단 공을 주는. 예.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와 레이커스가 뭐 잘 이런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간다. 물론 이제 그 르브론 제임스의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 데이비스가 이제 볼을 받게 되는 그 지점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비스의 팀메이트가 이제 잘 뛰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 자체 경기 그 공간 자체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공간이 많이 주어지면 데이비스는 이제 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공간이 주어지면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드리블을 친다든지 골밑 공격을 한다든지 3점 시도를 한다든지 워낙 이제 뭐 센터 치고는 가드의 스킬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요. 데이비스가 선즈가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을 또 잘 이용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즈가 부족한 부분은 뭐냐? 조금 이제 순도 높은 사이즈 있는 센터들이 없다. 그러니까 좀 잘하는 센터들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데이비스를 상대할 만한 센터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유서프 너키치가 이제 센터 주전인데 4개 턴오버를 했고 4개 파울을 했고 그리고 데이비스 상대로는 슛을 1개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그리고 4쿼터 때는 이제 그 심지어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매치업 자체가 조금 너무 구멍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즈는 이제 그 케빈 듀란트로 데이비스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듀란트도 뭐 수비적으로 센터를 막을 만한 이제 그 웨이트가 좀 안 되죠. 뭐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데. 레이커스의 이번 시즌 청사진이 이제 밝혀졌고, 그건 이제 데이비스가 이제 메인 어떤 주연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딕이 얘기한 건 이제 데이비스가 뭐 편안하게 그 포지션을 잘 받아들이고 이거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조금 안 풀린다 이럴 때는 이제 데이비스가 나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즈의 디펜스는 여전히 이제 그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즈는 공격 부분에서는 얘기를 할 게 사실 없고, 근데 이제 공격이 슛이 뭐 한 7, 80%잘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선즈를 당할 수가 없는데, 수비가 이제 터프해지는 이제 후반부 가면 아무래도 슛이 잘 안 들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수비로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선즈는 수비 시스템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부데놀저가 감독을 맡았지만 이제 프랭크 보게를 대체를 했죠. 하지만 부데놀저 역시도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고요. 선즈는 감독을 바꿀 수 있지만 이제 뭐 더 좋은 수비수나 혹은 더 좋은 수비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71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71점이 뭐 71점 주고 이길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듀란트하고 부커 빌이 그 71점까지 따라갈 만큼 이제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경기가 뒤집힌 거고. 예. 그리고 슛이 이제 안 들어가면 그럼 그때가 이제 선즈는 치명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선즈가 경기 시작을 뭐 14개 중에 11개를 3점 슛을 성공을 시키니까 이 뭐 쫓아갈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뭐 수비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쿨링 다운 돼 버리니까 뭐 결국은 26개든 지고 6개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공격이 차갑게 식었을 때는 수비로 버텨야 되는데 이제 수비 시스템이 없으니까 선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서부 지구의 운명은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는 수비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서부가 이제 만만한 팀이 없으니까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피닉스가 1라운드에서 그냥 수입돼 버렸잖아요. 팀버울브스에. 왜냐하면 이제 득점하기 어려우니까. 득점이 강점인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이제 빡센 수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득점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득점 못 하는데 수비는 구멍이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는 선즈가 거기에 대한 답을 별로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고요. LA가 이제 스포츠 행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비기스트 치어 오브 더 나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 중에 가장 큰 박수 환호가 나왔을 때가 뭐냐면 선즈가 세 번째 3쿼터 3점을 넣었을 때 였는데 이때가 사실 그 슛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프레디 프리먼이 이제 LA 다저스 선수가 그 경기를 끝내는 말로 홈런을 쳤을 때 그게 이제 다저스가 양키스하고 월드 시리즈 1차전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1을 하고 있는데 다저스가 마지막 그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고 1차전을 가져갔죠. 예, 그래서 금요일에 뭐 이제 LA는 경기가 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 레이커스, 선즈, 월드 시리즈, USC 뭐 이런 것도 뭐 다 있었고 예, 뭐, 그리고 뭐, LA는 스포츠 천국, 뭐, 이런 모습 얘기를 했고요. 뭐, 2028년 올림픽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뭐, 그냥 조금 LA 하여튼 뭐, 큰 행사들이, 피닉스 선즈와 LA 레이커스 경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니까요. 월드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 워크오프 그러니까 뭐 경기 끝내기 말로 홈런 나오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 뭐 그때 환호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투 제임스니까 이제 르브론 제임스하고 브로니 제임스는 이제 곧 헤어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헤어질 것 같다는 게 이제 한 팀에서 뛰지 않고 브로니 제임스가 아무래도 G리그로 갈 것 같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뭐 55번 픽 선수고 굉장히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또 데리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레이커스 스케줄이 이제 현재 발표가 되었고요. 예, 브로니 제임스는 아마 이제 뭐 드래프트에서 처럼 아주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이제 경기를 일을 레이커스가 좀 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클리블랜드가 아마 이제 시즌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제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브로니도 고향이니까 이제 그런 그 원정 경기 하고 나서 이제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지 않을까. 브로니가 현재 이제 LA 레이커스가 수요일에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있는데 그건 또 의미가 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홈타운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리고 브로니 역시도 마찬가지고 홈타운일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경기를 아마 마지막 경기가 좀 되지 않나 브로니 그러고 이제 G리그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55번 픽 선수가 G리그 가는 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결국은 브로니가 이제 피닉스 경기는 못 나왔죠. 그리고 개막 경기에서 이제 3분 출전 뭐 이렇게 그래서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고 G리그에서 브로니가 이제 뭐 빼어나간 역할을 못한다면 이제 썸머리그에서도 못했죠. 예. 못한다면 레이커스가 그를 이제 불러들일까? 예, 뭐 일단은 브로니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 정도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 레이커스가 시즌 초반 순항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저는 케빈 듀란트를 좋아해서 피닉스 선즈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피닉스 선즈는 현재까지는 좀 고쳐야 될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그 부족함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좀 흥미롭게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